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임종 자리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아마도 당연히 효도한 자식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가장 자주 찾아뵙고 가장 정성껏 모시고 가장 헌신적으로 곁을 지킨 자식, 그 사람이 가장 깊이 울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백 번의 이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진실은 당신이 믿어온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대부분 할 도리를 다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긴 여정을 함께 걷다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반면 가장 크게 오열하고 가장 오래 울고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끝내 하지 못한 말에 대한, 영영 오지 않을 기회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만약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어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후회의 눈물입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그러나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는 사람의 가슴 깊숙이 자리를 잡고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한 세기 동안 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임종 자리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불효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빴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사람. 오늘 나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전화를 걸 수 있고, 아직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며, 아직 그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임종 자리의 눈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오래전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 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는 꼭 내려갔고 아버지 생신에는 용돈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는 달력을 펼쳐 지난 몇 년을 되짚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그것이 전부였다고.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이 바빴고, 아이들이 바빴고, 자기 자신의 삶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엔 오래 있다 가야지. 다음번엔 꼭 더 자주 연락해야지. 하지만 그 다음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그의 다음번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나중을 보장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부재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빴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눈에는 자식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조용한 외로움으로 쌓여갑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그 달램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숨겨져 있는지 자식은 대부분 모릅니다. 임종 자리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러 간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 자리에 온전히 있었습니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비워두고 오직 그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까? 바쁨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쁨을 핑계로 미뤄온 시간들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내 제자는 지금도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내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버지께 잘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없는 부재가 쌓이고 쌓여 임종 자리에서 가장 큰 울음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105년을 사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쟁도 보았고 굶주림도 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장면은 전쟁터가 아니라 병원 복도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 중년 여성이 중환자실 앞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그녀는 10년째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딸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반드시 어딘가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끌어안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연락을 끊은 것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 안에서 조용히 좋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자존심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존심을 세웁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고개를 숙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끝까지 먼저 사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더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그 실망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침묵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 끝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죽음은 타이밍을 묻지 않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아직 화해하지 못했는지,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조용히 예고 없이.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은 더 이상 자존심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임종 자리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다 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 사과할 준비를 하다 영영 사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화해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때는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종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눈물을 흘리는 세 번째 사람은 놀랍게도 부모를 가장 깊이 사랑했던 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랑은 충분했지만 그 사랑을 한 번도 말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고맙다는 말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보고 싶어도 잘 지내시죠? 라는 짧은 말로 대신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통장에 용돈을 잃지 않은 것으로 마음을 가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40이 넘도록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직접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그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왠지 어색하고, 왠지 부끄럽고, 왠지 지금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달려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천히 눈을 감으시며 눈물 한 방울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의 안도였는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그저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자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엄마, 나 잘 있어, 사랑해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도 전화기를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를.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로 그 말 자체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려한 선물도 비싼 요양원도 그 무엇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오늘 당신이 그 말을 아직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효도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사회에서도 강조했고, 종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효도라고 부르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효도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에 가깝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좋은 병원에 모시는 것, 그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온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비싼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생일상도, 값비싼 선물도, 넓은 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와 있는 것.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 단순한 존재감이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초의 비유를 자주 씁니다. 부모님은 값비싼 양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양초에 켜진 불꽃입니다. 온기입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양초라도 불이 꺼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드려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그 자리에 온기가 없다면 부모님의 마음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도는 규모가 아닙니다. 효도는 온도입니다. 당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있어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급하게 인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차 한 잔을 나누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이미 수십 번 들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어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작은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성공, 큰 기쁨, 큰 사건들이 삶을 채웠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내려앉고 결국 남는 것은 가장 소소한 것들입니다. 따뜻한 햇볕, 익숙한 목소리, 손을 잡아주는 온기.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와서 옆에 앉아서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 짧은 순간이 그분들의 하루를 밝히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잘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효도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함께 있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쓰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비워두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효도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철학을 가르쳤고 윤리를 가르쳤고 삶의 의미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105세가 된 지금 내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것도, 오래된 상처를 풀어야 한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로 미루고 내일도 다음 주로 미룹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가지 아주 작고 단순한 것을 오늘 안에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화 한 통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부모님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하루에 햇볕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전화하십시오. 두 번째는 묵은 감정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먼저 꺼내 드십시오. 사과가 어렵다면 사과 대신 이런 말로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서먹했죠.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10년의 침묵을 녹일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임종 자리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십시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분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용기 한 조각,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이 훗날 임종 자리에 섰을 때 후회 대신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한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은 지금도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후회를 미리 지울 수 있다면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회에 대해, 침묵에 대해,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에 대해.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을 슬프게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곁에서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함께 있었고, 충분히 표현했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뻤지만 맑았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 안에는 어딘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긴 하루가 끝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프지만 아름다운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내가 이야기한 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빠서 오지 못했던 사람,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던 사람, 그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그 어떤 완벽한 삶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했고 상처를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던 분들이 있었고 더 빨리 화해했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더 용기 있게 말했어야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후회들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더 잘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지막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마지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다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묵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용기 내어 전하는 것, 그것들이 쌓여 언젠가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따뜻한 기억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105년이라는 세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명예도 재산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영상을 닫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십시오. 미뤄왔던 그 화해를 시작하십시오. 삶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요란하지 않게 예고 없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이 그 순간을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들이 곁에 있는 오늘을, 당신이 살아있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실된 지혜입니다.